자, 이런 문제들도 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이런 문제들도 고민해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보시면 6번 문제예요. 6번 문제 보시면 길이가 20인데 꼬맹아 이거요. 길이가 20인데 여기서 숫자에 오류가 있다는 거를 찾아내셔야 되는데 6번 문제 숫자에 오류가 있습니다. 9번 문제는 문제 자체가 틀린 거고요. 네, 여기에서요 5m는 그대로 5m로 놓고요. 그 다음에 3m를 4m로 높이를 바꾸시면 되죠. 그래서 3m의 높이를 4m로 바꾸셔야 피타가 성립합니다. 숫자가 잘못 나오는 거예요. 5m도 바꿔야 돼요? 5m를 8m로 바꿔야 돼요? 16, 20, 4대, 5대 12가 돼서 여기가 16, 그 다음에 여기가 20. 그럼 얼마 나오냐? 4대 4, 5, 3, 3, 9 4, 4, 16, 4, 3, 4, 12 여기 높이가 얼마여야 되니? 또 8이어야 돼? 네, 그래야 되죠. 이쪽 높이는 8, 이쪽 높이는 4 이런 식으로 높이를 양쪽을 좀 바꾸셔야 피타가 성립하는데 얘가 이제 무식한 책이라서 네, 이렇습니다. 그래서 높이를 좀 바꾸세요. 여기를 8로요. 여기를 3자리를 4로 바꾸셔야지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답안지에는 답이 틀렸고요. 풀이하는 과정은 맞고요. 자, 볼게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공기저항이 없을 때 진짜 운동은 등속운동입니다. 아니, 등속운동이 아니고 주기운동입니다.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왕복운동하는 주기운동인데요. 자, 여기에서 양 끝단을 이런 식으로 A, O, B로 놓으면 얘가 이런 식으로 왕복운동 하겠죠? 됐어. 그래서 일정한 주기 간격으로 왕복운동을 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서 한 주기는 어디부터 어디로 갈 때 걸리는 시간을 한 주기라고 해? A에서 네, A에서 B로 갈 때가 아니고요. A에서 다시 A로 올 때 주기는 그 자리로 돌아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한 주기는 A에서 다시 A로 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게 한 주기입니다. 됐죠? 그 주기를 구할 때 이 실의 길이를 L이라고 하고 여기 매달려 있는 질량을 M이라고 했을 때 이 진자 운동이 한번 왕복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저번 시간에 한번 얘기해 드린 적이 있어요. 복습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구하죠? 2파이 루트 G분의 L로요. 실제로 주기가 왕복 운동할 때 매달려 있는 추의 질량은 상관이 있다 없다? 없고요. 그래서 중심으로부터 양 끝단까지의 이 길이를 우리가 멋진 말로 뭐라고 하냐면 진폭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X로 쓰거든요. 진폭하고 상관이 있다 없다? 이것도 없다. 그래서 진자가 왕복 운동할 때 걸리는 시간, 주기를 결정하는 건 중력과 속도하고 뭐? 실의 길이에 의해서만 진자의 주기가 바뀝니다. 실의 길이가 길어지면 주기는 길어져요. 실의 길이가 길어지면 왕복 운동할 때 걸리는 시간이 길어져요. 그렇죠? 중력과 속도가 커지면 왕복 운동할 때 걸리는 시간은 짧아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얘네들이 왕복 운동할 때 걸리는 시간을 주기라고 하는데 진자에서의 주기를 결정하는 건 실의 길이와 그래서 중력과 속도입니다. 그러면 이 실의 길이를 어떻게 하면 변화시킬 수 있어? 여러분들이 인위적으로요. 실을 자르는 게 아니고 실의 길이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봐. 이 실의 길이의 정확한 의미는 뭘까? 그렇죠. 이 끝에서부터 물체의 무게 중심까지의 요거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추를 무거운 걸 쓴다고 해서 추를 큰 거를 썼다고 쳐봐. 추를 큰 거를 썼대요. 그래, 그러면 무게 중심을 여기까지 재는 겁니다. 실의 길이가 길어지는 효과야. 알겠어? 그래서 어떤 애가 자소서를 쓸 때 실험을 하는데 정말 질량하고 주기 사이에 무관한 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추를 점점 무겁게 하면서 자기가 주기를 구했더니 주기가 길어진대. 선생님 질량하고 주기는 관계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했는데 추가 점점 커진다는 얘기는 무게 중심이 뭐해지니까 아래로 내려오니까 실의 길이가 길어지는 효과예요. 그래서 무게 중심의 위치가 바뀌면서 실의 길이가 변하는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지 질량하고 관계가 있는 건 아니었다는 걸 분석하는 게 자소서대로였어. 이렇게 가는 거야. 알겠어? 네, 이런 것들 선생님이 옛날에 수업 시간에도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물이 든 컵을 놓고 밑에 똥꼬를 뚫으면 물이 밑으로 새면서 무게 중심점이 어떻게 되니? 밑으로 내려오니까 실의 길이가 뭐해지는 효과? 길어지는 효과이기 때문에 주기는 길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얘기했고요. 옛날에 혹시 집에 괴종시계 있었어요? 그죠? 네. 옛날에 이 추 달려있는 시계들, 그죠? 네. 근데 걔가요, 계절에 따라서 이 진자의 왕복 시간이 달라져요. 뭐 때문일까요? 열대정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름이 되면은 그 금속 추가 뭐해지니? 길어지는 효과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주기가 뭐해질까요? 길어지고요. 겨울이 되면은 그 금속 추가 짧아지는 효과입니다. 그래서 주기가 짧아지게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추 밑에 여기에 이렇게 0점 조절하는 추가 달려 있어요. 나사. 그걸 더 위로 올리거나 내리면서. 그래서 무게 중심점의 위치를 조절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야. 네. 그래서 실의 길이가 바뀐다는 건 실 자체의 길이가 아니고 무게 중심점까지의 거리를 변화시키면 되는 거야. 알겠어? 네. 중력 가속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높이 올라가요. 네, 높이 올라가도 중력 가속도가 달라지죠. 위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알아요? 근데 꼬매나 그렇게 할 필요 없이 다른 행성에 가도 다 달라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꼬매나 이거 그대로 들고 달에 가면 주기가 바뀌어. 중력 가속도가 6분의 1밖에 안 되니까 주기는 루트 6배 길어지잖아. 그치? 그렇게 해도 되는데 엘베타도 그래. 엘베타도 그래.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위쪽으로 가속도를 갖고 가면 얘한테 작용하는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 말고도요. 얘가 가속도를 가지고 가는 공간 안에서는 관성력도 생기잖아요. 실제로 가속도 방향이 무슨 방향? 반대 방향으로. 그러니까 아래쪽 방향으로 관성 가속도가 하나 더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얘는 진자의 주기를 결정하는 가속도는 G가 아니고 G 플러스 A가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아? 네. 그래서 얘는 왕복할 때 걸리는 시간이 짧아집니다. 이런 식으로 돼. 알겠어? 가속도가 생기는 공간 안에서는 무조건 그 공간 안에 있는 물체는 가속도와 반대 방향의 관성 가속도가 생겨. 그래서 그 가속도에 의해서 생기는 힘과 반대 방향으로 관성력이 생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돼. 그래서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주기가 왕복 운동하고 있는데 위쪽으로 가속도를 받고 출발한다? 그럼 얘는 주기가 짧아지는 효과. 맞아? 만약에 얘가 아래쪽으로 가속도를 받는다. 그럼 관성 가속도는 위로 작용하죠.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A죠. 됐어? 그러면 주기가 뭐해지는 효과? 길어지는 효과. 이렇게 돼요. 되겠어? 그래서 요 아래쪽 값도 변화시킬 수 있고 위쪽 값도 변화시킬 수 있어. 그럼 주기가 바뀌어. 맞아. 네. 근데 얘도 안 바뀌고 얘도 안 바뀐다면 아무리 질량을 큰 걸 매달던 진폭을 크게 하던 주기는 바뀔 수 없다. 그걸 멋진 말로 뭐라 그러는 줄 알아? 진자의 동시성. 진자는 실의 길이와 중력 가속도에 의해서만 주기가 결정된다. 물체의 질량과 진폭하고는 무관하다. 이걸 설명하기 진자의 등시성이야. 되겠어?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이것과 반해서 너네 용수철이 띵띵띵띵 왕복운동 하는 것도 알지? 이때 주기는 뭐가 결정해?
가속도하고 상관없으니까. 이런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이러한 진자가 운동하는 과정에서요. 여러 가지를 보여드렸고 이제 여러분들이 중학교 관점에서 오면 어쨌든 진자가 왕복 운동을 한단 말이야. 이렇게 왕복 운동을 할 때 꼬맹아 얘요. 여기에서 받는 힘. 여기서 작용하는 힘의 종류. 중력과 장력. 가운데 있을 때 가만히 정지되어 있을 때 합력 얼마? 0. 근데 여기 오면 중력과 장력 합력이 0이니 아니니? 아니죠. 됐죠? 네, 이 둘을 이용해서 평행사변형을 그리면 이만큼의 합력이 작용하죠. 근데 생각해봐. 여기쯤 왔어. 합력이 커질까 작아질까? 원래 여기 왔을 때 무슨 힘 작용해? 여전히 중력하고요. 뭐가 작용하니? 장력이죠. 근데 보면 봐봐. 요 사이에 요 각도가 점점 뭐해지고 있냐? 커지고 있죠. 두 힘이 이루는 각도가 커지면 합력은 뭐해지니? 작아져. 그러니까 얘는 양쪽 끝단에 있을 때의 합력보다 안으로 가면 갈수록 평형적으로 오면 올수록 힘의 크기는 뭐해지니? 작아져. 그래서 가운데 오면 합력이 얼마가 되니? 0. 그랬다가 다시 벗어나면 힘의 크기가 뭐해져? 커져. 이런 얘기야. 되겠어? 그래서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O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했을 때 힘이 최대인 곳이 어딥니까? 라고 하면 A와 B에서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뭐다? 최대다. 5에서의 힘의 크기는 얼마다? 0이다. 맞아? 그럼 가속도가 제일 큰 곳이 어디니? 가속도는요. 힘이 크면 가속도도 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힘이 제일 큰 곳이 가속도의 크기도 가장 커요. 맞아? 네, 항상 가속도는 힘의 크기와 비례하고 힘의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맞죠? 그 얘기입니다. 그럼 속력이 제일 빠른 곳은 어딥니까? 속력이 최대인 곳. 네, O형. 밑으로 내려갈수록 속력이 점점 뭐해지니? 빨라지죠. 되겠어요? 왜 빨라질까?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기 때문이야. 됐어. 양쪽 끝단에서 속력 얼마? 0. 이렇게 돼서 보면 봐봐. 힘이 최대인 지점과 속력이 최대인 지점은 정반대야. 알겠습니까? 네,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진자 운동의 진실입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서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는 숫자를 좀 바꿔놓은 거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답이 전혀 달라질 텐데 여기 숫자도 8로 보시는 게 정상이야 라고 했고요. 여기 숫자도 4로 봐야 돼 라고 여러분들 하셨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은 양 끝단이 아니고 끝으로 올라가기 전. 됐어? 이쯤 어디를 여기를 4로 봤어. 뭐 이런 얘기로 보자. 자, 그러면 이런 상태였는데 이 지점을 이 책에서는 B라고 했으니까 B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이때 A 지점에 있을 때 역학적 에너지와 가다가 이 중간 조기에 왔을 때 B에서 역학적 에너지 크게 어때야 돼? 같아. 그지? A 지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와 B 지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같을 건데 A 지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야. 그치? 그러니까 mg 얼마? 8. 맞아? 네. B 지점에서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더한 값이야. 맞아? 네. 위치 에너지 얼마? mg 4. 더하기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 맞냐? 그러니까 눈치채. 2분의 1 mv 제곱의 크기는 얼마랑 같아야 돼? mg 4와 같아. 그러면 mv 제곱은 얼마랑 같아? 네, 8mg랑 같은 크기를 갖고 있겠지. 이런 얘기를 생각하고 있어. 그치?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해 놓고요. 여러분들한테 이걸 왜 보여드린 거냐면 1번 문제에서 추가 C점을 통과할 때, 이 책에서 여기 C라고 했군요. 자, C점을 통과할 때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그림에 그리고 이때 장력의 크기를 구해봐.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 C점에 왔어요. 여기에 왔을 때 무슨 힘 작용하게? 중력하고요. 장력이죠. 맞습니까? 네, 장력하고 중력이 작용하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지점에서 이 두 힘의 합력이 바로 96입니다. 얘는 여기를 이렇게 돌 때 원운동한다고 생각하고 도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되겠어? 그러니 C점에 왔을 때 R자 힘이
장력과 중력의 합력이야. 이거죠. 맞아? 네. 그러면 장력과 중력의 합력을 구하셔야 되는데 구심력 방향은 항상 어느 방향으로 작용합니까? 원의 중심이니까 얘 원의 중심 방향은 저기 방향이죠. 이 방향으로 작용해야죠. 이게 구심력 방향이죠. 그러면 잘 보십시오. 여기에 있는 이 중력을요, 이 장력과 나란한 방향과 수직한 방향으로 분해할 때, 맞아? 장력에서 이 방향에 해당되는 중력을 분해한 이 힘을 빼면 그게 바로 구심력이라는 거야. 자, 봐. 시점에 있을 때요, 장력이 이 방향으로 작용해. 그리고 중력은 이 방향으로 작용해. 맞니? 네. 중력을요, 장력과 나란한 방향과 그것과 90도 되는 방향의 힘으로 중력을 분해하자. 맞니? 그랬을 때 이 힘과 이 힘의 합력이 뭐가 되는 거야? 바로 이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뭐가 되는 거니? 구심력이 되는 겁니다. 납득하길 바랍니다. 맞죠? 자, 그랬을 때 꼬매가 여기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각도를 세타라고 하면 이 각도가 얼마게? 세타인 거 보이세요? 그리고 요거 이렇게 하면은 요게 직각삼각형인 거 보이세요? 요 길이가 mg라고 그랬으니까 요건 뭘까요? 얘는 뭘까요? mg 코사인 세타. 납득? 그러면은 장력인 t에서 mg 코사인 세타를 빼. 그러면 90력 나와. 맞아? 그러면 장력의 크기는 90력에다가 mg 코사인 세타 더하면 되는데 90력 어떻게 구하니? R분의 M V 제곱이 90력인 거 알아? 거기다가 mg 코사인 세타를 더하면 돼. 맞아? 하겠어? 오케이. 그러면 R분의 mv 제곱을 아까 얼마라고 구해놨다? 8mg mg 코사인 세타인데요. 됐어. 요 순간에 코사인 세타, 요 각도가 요 각도랑 똑같죠? 여기서 코사인 세타 값이 얼마일까요? 얼마일까요? 아니죠. 여기가 90도인가? 아니죠. 이렇게 짜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코사인 세타 값이 얼마일까요? 5분의 4요. 그래서 얘는 20, 얘 1, 10.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럼 이 새끼 4네요. 이거 8이네요. 합하면 얼마야? 12N 나오네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된다는 걸 쓰는 이유 딱 하나입니다. R분의 mv 제곱에서 mv 제곱이 얼마나 같은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썼던 거예요. 됐어. 그걸 알아야 구심력을 구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 구심력에다가 중력의 코사인 값을 더한 값이 장력의 크기가 돼요. 그래서 못 구하는 거예요. 됐죠. 거기에서는 실의 길이가 우리랑 다 다르게 계산되어 있기 때문에 값이 다르게 나온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도 보여드릴 건데 두 번째 문제도 거기 답안지에 답이 틀렸어요. 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1kg짜리를 20m의 실에 매달고 주기를 GV 운동 시켰어. 진자 운동 시켰어. 자, 그랬을 때 등속도로 움직이는 공간에서 등속 운동을 시킨다는 거, 그러면 등속도로 운동하는 공간에서 나타나는 역학적 현상과 정지된 곳에서 나타나는 역학적 현상이 반드시 어때? 같아. 같은 관성계야. 자, 그래서 정지한 상태에서의 진자의 주기를 구하는 방법이 아까 너네가 얘기한 대로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되잖아. 이게 주기잖아. 근데 가속도를 가지고 있는 공간에서의 이 아이의 주기는 이거예요. 그러면 가속도를 가지고 있는 공간에서의 진자의 주기 운동은요. 아래쪽으로 중력이 작용하고 가속도에 의해서 반성 가속도가 작용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둘을 합한 만큼이 실제 얘한테 작용한 진짜 가속도예요. 그쵸? 네. 그랬을 때 이 진짜 가속도 이거 어떻게 보여요? 아까는 엘베 타고 갈 때 가속도는 중력도 이 방향, 반성 가속도도 이 방향, 그래서 그냥 더해버렸잖아요. 지금은 방향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실제 이 가속도 어떻게 보면 돼? 자, 여러분 어떻게 보면 될까요? 네, 비슷하고 같아요. 그래서 얘는요, 루트 G 제곱 더하기 A 제곱으로 하셔야 돼요. 맞아요?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 이 두 번째 주기는 2파이 루트 저 G 자리에 이거 집어넣으면 돼요. 그죠? 루트 G 제곱 더하기 A 제곱분의 A야. 뭐 이렇게 가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 둘의 주기의 비율은 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이렇게 날아간다는 거죠. 요것도 날려요. 그러면 루트 G분의 1대 루트 G 제곱 더하기 A 제곱분의 1 이렇게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불법으로 이 밖에 있는 루트를 베꼈어요. 이게 되니 안 되니? 불법입니다. 못 제낍니다. 거기서 막 제껴버렸죠. 그래서 답이 틀렸다고요. 자, 네. 여기에서는 실제로 숫자를 줬어요. 중력 가속도 10이고 가속도가 5라고 줬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놓고 숫자로 바꿀 수는 있지만 밖에 있는 루트를 둘 다 동시에 베낄 수 없다. 그것만 기억. 그래서 답이 틀리게 나왔어. 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계산하시면 루트 G 제곱 더하기 A 제곱 대 루트 G 이렇게 쓰는 건 가능해요. 그렇죠? 네, 반대로 한 거니까. 비적하는 새끼들이 뭐 이걸 따라서 지랄들이야. 이거는 중학교 3학년 때 배우나? 제곱근? 아니야? 중3 때 안 배워? 1학년 때 배워? 중3 1학기 1단. 아, 중3 1학기. 근데 이 새끼들이 막 이걸 막 베껴 쓰고 지랄들이야. 그런 느낌. 그죠? 네, 그렇게 해서 어떤 문제가 나오길 바라니. 신춘 면접에서 어쨌든 물리 문제가 하나는 꼭 나올 텐데, 그치? 어떤 문제가 나오길 바라니. 역학에서 운동, 저번에는 에너지 전환이 나왔었는데 보편적으로는 힘이 주로 나와요. 힘. 저번에는 에너지 전환이 나왔었는데 보편적으로 나오는 건 힘입니다. 진짜 운동은 안 나왔으면 좋겠어. 진짜 운동은 잘 안 나와요. 자, 7번 보죠. 7번은 여러분들 수학 시간에 배우는 그 사이클로이드입니다.
네, 7번. 7번 문제가 사이클로이드. 사이클로이드가 뭐냐면 그 바퀴의 한 점이 그래서 회전하면서 그리는 경로 그걸 이제 사이클로이드라고 하잖아요. 그거 그리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자동선에도 있었어요. 이렇게 이제 바퀴가 이렇게 있잖아요. 자동차 바퀴가 이렇게 있단 말이죠. 자동차 바퀴가 이렇게 있는데 자동차 바퀴 하나만 그릴게요. 자동차 바퀴 하나가 있는데 양쪽에 있는 이 두 지점에 야광 스티커를 붙이시는 거예요. 아빠가 자동차를 처음에 딱 사오시면 바퀴에 야광 스티커 붙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천천히 가보세요. 그러면 아빠 자동차가 갈 때 여러분들이 비디오로 그 과정을 그래서 다중성광 사진기처럼 찍으시면 이 야광 스티커가 움직이는 경로가 이렇게 찍힙니다. 그걸 가지고 사이클로이드 그래서 궤적을 보셔도 되는데 요즘에는 유튜브에 잘 나와 있어요. 찾으시면 되죠. 자, 근데 신기한 거 보여드릴게요. 이 바퀴를 달고 있는 이 자동차가요.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자동차가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가 시계 빠르게 간다고 치자. 저 바퀴의 운동은요. 두 가지 운동을 동시에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은 중학교 3학년 내내 한 가지 운동밖에 안 배웠어요. 우리는 무슨 운동 배우냐면 물체가 앞이나 뒤나 위, 아래로 가는 병진 운동이라는 것만 배운 겁니다. 우리가 배운 운동은 다 병진 운동만 배웁니다. 병진 운동 말고 무슨 운동이 있는 줄 아세요? 바퀴처럼 도는 회전 운동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운동에는 병진 운동과 회전 운동이 있는 건데 중학교 내내, 고등학교 내내 여러분들이 과거를 가지 않는 한 병진 운동밖에 배우지 않습니다. 회전 운동을 배울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사면에 이제 문제를 다시 보시면 경사면에 있는 놓여있는 물체가 구슬일까요? 나무 토막일까요? 나무 토막입니다. 그래서 이 새끼는 뭐합니까? 밀려 내려오지 구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배운 건 내내 병진 운동이에요. 회전 운동은 배우지 않았습니다. 열로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물체를 회전시키는 그래서 이 능력이 바로 돌림입니다. 물체를 회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 돌림이거든요. 그래서 병진 운동 시키는 능력은 알짜임이고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알짜임에 대해서만 배우는 거고요. 물체를 회전시킬 수 있는 능력. 그래서 돌림힘에 대해서는 기본이 돌림힘의 개념만 배운 거지 그거 가지고 뭔가를 하진 않았습니다. 됐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회전관성 같은 거 할 때 그때 돌림힘 사용해요. 그래서 그때 사용할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우는 건 병진이었는데 유일하게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 두 개를 동시에 보여준다는 거예요. 바퀴는 어떤 줄 아세요? 바퀴는 어떤 운동할까요? 둘 다 동시에 해요. 둘 다 동시에 합니다. 사실은 자동차가 갈 때 바퀴가 회전만 할까요? 바퀴도 옆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퀴는 병진 운동도 하고요. 가는 동안 뭐예요? 돌기도 합니다. 회전 운동도 해요. 그러니까 병진 운동과 회전 운동을 동시에 하는 게 자동차 바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지금은 여러분들 이걸 보지 마시고요. 이렇게 A, B, C, D 네 지점을 찍었다 치자. 자동차가 오른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 바퀴도 오른쪽으로 가는 속력을 다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납득하세요. 그렇죠? 자동차가 시대 빠르기로 가니까 바퀴도 시대 빠르기로 무조건 다 모든 지점이 옆으로 가고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자동차와 바퀴가 분리됩니다. 아세요? 네. 그래서 병진 속도가 모든 지점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회전 속도도 있습니다. 됐어? 자, 이 바퀴는 회전을 하니까 회전 속도도 있는데 회전 속도는 등속 원운동에서 배운 것처럼 무조건 접선 방향의 속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이 순간 여기에 왔을 때 순간 속도 방향이 이 방향입니다. 회전 속도 방향. 여기 왔을 때 이 방향입니다. 여기 왔을 때 이 방향. 여기에 왔을 때 이 방향입니다. 회전 속도 방향이 얼마일까요? 자동차가 10으로 가면 바퀴가 회전하는 속도도 10입니다. 그러면 신기한 거 아세요? A의 속도는 실제로 얼마일까요? 신문지. 이거
이렇게 갑니다. 이 바퀴는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갑니다. 사진 찍어보시면 이 바퀴는 이렇게 돌고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갑니다. 그래야 자동차를 쫓아갑니다. 얘는요? 얘는 속력이 얼마입니까? 20으로 이 방향으로 갑니다. 얘는 얼마일까요? 네, 이 방향으로 신호투입니다. 얘가 이렇게 돌지 않아. 그럼 자동차는 앞으로 가는데 얘는 못 쫓아가잖아. 바퀴가 이렇게 간다니까. 됐어? 얘는 얼마일까요? 안 움직여. 얘 0입니다. 바닥에 닿는 순간 무조건 바퀴의 속도는 0입니다. 그러니까 바퀴에 작용하는 마찰력은 무슨 마찰력일까요? 최대 정지 마찰. 최대 정지 마찰. 그래야 가는 거죠. 바퀴가 땅에 닿는 순간 작용하는 마찰력은 운동 마찰력이 아닙니다. 최대 정지 마찰력으로 작용합니다. 신기하죠. 신기하죠. 이렇게 돼요. 그러면 각각의 부위마다 아시겠어요? 이제 속력 아시겠어요? 이렇게 되거든요. 바퀴가 이렇게 가요. 자, 그 중에서 뭐냐? 그러면 이 바퀴가 반 바퀴 돌았다. 반 바퀴 돌았다. 그래서 여기 있는 바퀴가 여기 와야 된다. 맞죠? 여기 와야 돼. 그랬을 때 반 바퀴 돌고 나서 A점 어디가 있을까? 여기 와 있어야죠. 이 위치로 가야지. A가 반 바퀴 돌고 나서 얘가 반 바퀴 돌면 A의 위치가 여기 와야지. 근데 옆으로 갔으니까 여기 있겠지. 맞아? 신기하죠? 그러면 A의 운동 궤적은 어떻게 그려줄까? A는요, 여기서요. 중간에 여기 찍고 이렇게 옵니다. 이게 A가 움직이는 경우예요. 찍어보시면 이렇게 갑니다. 되겠어? 이게 사이클로이드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시점은요? 신기하지? 신기하지?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지? 어떻게 그러지까? 얘가 이 바닥으로 오는 순간 얘는 옆으로 갔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맞아. 이 새끼는 여기서 바닥 찍고 일로 온 거지 여기.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반 바퀴 돌 동안 이 점이 간 거리하고 이 점이 간 거리가 달라. 속도도 봐. 그래서 그려볼게요. 신기해요. 그래서 A는요, 맨 처음에 저기에 있을 때 속력이 얼마야? 16V야. 그랬다가 얘가 여기에 왔을 때 얼마겠니? 20이야, 20. 20! 맞죠? 20입니다. 속력이 무려 20대입니다, 20. 그랬다가 다시 일로 오면 얼마 됩니까? 10노트. 그래서 속력 그래프가 이렇게 보죠. 이게 A의 정도야, A. 됐어? B는요? B는요? 10노트이었다가 0이었다가 얼마? 10노트. 이게 B야. 이게 시간 속도 그래프야. 그러면 선생님이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밑넓이가 뭐라 했어? 그러니까 B가 간 거리는 이거밖에 안 돼. 됐어. C가 간 거리는 이거밖에 안 돼. A가 간 거리는 이만큼이야. 달라. 괜찮아? 하겠어? 이런 얘기야. 달라. 신기하죠? 이 바퀴 하나의 운동이 이런 모습을 띱니다. 그리고 나서 반 바퀴 더 돌면 A는 그 다음에 요 거리 가고 C는 그 다음에 이 거리 가니까 한 바퀴 다 돌면 간 거리 똑같은 거야. 됐어? 반 바퀴일 때의 차이점을 보여드린 거죠. 됐어? 이런 얘기야. 개 신기하죠? 개 신기하잖아요. 엄청 신기해요. 그래서 어떤 애가 이걸로 자소서 쓰면서 그래서 사이클로이드 면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된다. 이렇게 해서 썼어요. 그래서 1번 문제 보시면 10의 일정한 속력으로 직선으로 동하던 자동차가 장애물을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으면 이제 이 문제하고 그 밑에 있는 문제는 다른 문제인데 1번 문제 먼저 풀어볼게요. 1번 문제는요. 보면 학교 근처에서는 제한 속도가 얼마? 30. 왜 학교 근처에
볼 수 있는 거리가 똑같으니까. 그래서 60으로 보고 나서 멈춰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건데 왜 속도를 30으로 줄여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자, 보시면 실제로요. 우리는 브레이크를 밟아서 멈출 때까지는 실제로 브레이크를 밟은 순간부터만 생각한 거야. 그래서 멈출 때까지 이렇게 시간 속도 그래프를 그동안 그려졌니? 근데 실제로 우리가 여기서 원하는 건 브레이크를 밟아서 멈출 때까지가 아니고 장애물을 보고 멈출 때까지야. 뭐가 다를까? 장애물을 보는 순간 브레이크를 밟을 때까지 반응 시간이 걸려. 그때까지는 물체의 속력이 변하지 않아. 맞아? 그 얘기예요. 실제로 우리가 어떤 물체를 발견하자마자 브레이크를 밟지는 않거든요. 발견하고 나서 브레이크를 밟을 때까지 반응 시간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브레이크를 밟으면 그때부터 속도가 감속하는 거죠. 그래서 물체를 발견해서 멈출 때까지의 거리를 제동거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현재 속력이 11대 제동거리가 얼마였냐면 그 수정값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은 오늘 13으로 간 거야. 213. 역방이야. 자, 이 제동거리가 얼마냐면 10이라는 건데 이걸 찢어서 보자. 너네가 어떤 방해물을 보고 나서 브레이크를 밟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T1 그리고 밟고 나서 멈출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T2라고 하자. 맞아. 자, 이 시간의 간거리를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 이걸 S1 요때 간거리를 얼마라고 할 거냐면 S2 그러니까 S1에다가 S2를 더한 값이 11에 라고 써져 있는 거야. 맞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속력이 2배 커졌어. 20 이거잖아. 그러면 속력이 2배 커져도 물체를 보고 나서 브레이크를 밟을 때까지 걸리는 반응 시간은 똑같아요. 자동차 속도가 빠르다고 해서 반응 속도가 더 빨라지거나 느려지지 않습니다. 됐어?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고 나면 이렇게 멈추는 거죠. 되겠어? 그러면 보면아 요 넓이는 얼마일까? 2S1 2S1 더하기 이제 구몬의 힘 요 넓이에 비해서 보면아 이 넓이가 얼마일까? 4S2. 그렇지. 구몬의 힘이야. 28 이렇게 나온 거야. 속도가 2배가 된다고 해서 제동거리가 2배가 아니지. 2배보다 더 커지지. 반응 시간 때문에 그래. 그러면 속력이 이제 30인 거야. 이거 이렇게 보시면 정상이야. 맞아? 이거 얼마? 9S. 이거 씨. 3S. 9S. 이거지. 이게 얼마냐고 물어보는 거야. 됐어? 그러면 일단은 이거 가지고 뭐 구해야 돼? S1과 S2를 구해야죠. S1이 6, S2가 4. 암사 때가 많이 생기다. 네. 그러면 이거 6, 3, 18, 4, 9, 36, 54. 54. 되겠어. 이렇게 넣어. 2번은 알겠지? A와 B 중에서 긴 거리를 가게 되냐 뭐 이런 것들은 하겠죠. 이번 문제. 이제